안녕하십니까. 아메리츠 파이낸셜 수석부사장 이용돈입니다. 미국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 3월 17일 월요일 순서 시작합니다. 오늘은 어떤 얘기를 좀 할 거냐면요. 오늘이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입니다.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까라고 미리 조금 전망을 했는데 이건 좀 아침 일찍 얘기죠. 역사적인 데이터는 상승을 시사했고요. 예, S&P 500 반등 시도하며 소폭 상승했는데 월가가 조정 국면을 탈출할지가 또 하나의 포인트가 되겠고요. 포에버 21 소식 조금 올려놨습니다. 위로 6년 만에 두 번째로 파산 보호 신청을 했네요. 다음 트럼프 행정부가 적국 외국인법 활용한 강제 추방을 발표했습니다. 법원은 일시적 중단 명령을 내렸고요. 향후 5년에서 10년 내에 인간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인공지능, 우리 AI죠, 등장할 것이라고 하고 트럼프의 이코노믹 어드바이저인 케빈 하셋이 경고를 했는데 뭔지 들어보고요. 북한의 암호화폐 해킹 조직이 요즘 엄청 열일 중입니다. 우리가 볼 때는 부정적인 내용이겠습니다만 말이죠. 외국인 이탈에 약해진 원화, 환율이 달러당 1,450원을 돌파했다는 얘기. 환율에 요즘 또 관심이 많으시니까 그 얘기도 잠깐 하겠습니다. 성 패트릭스 데이, 기독교의 축일로 아일랜드의 수호 성인이자 영국과 아일랜드에서 전도한 성 파트리치오를 기념하는 날이죠. 원래 3월 17일에 항상 해요. 이날이 성 파트리치오가 선종한 날로서 성 파트리치오를 잊지 말고 기념하고자 이렇게 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역사가 반복된다면 이 세인 패트릭 데이가 시장에 필요한 초록불을 가져올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데 오펜하이머 트레이딩 데스크가 1950년 이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세인 패트릭스 데이 또는 뭐 주말과 겹칠 경우 이후 첫 거래일 뭐 이런 걸로 봤을 때 3월 중에 S&P 500 지수에 가장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날이었었다고 하네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월요일인데 오펜하이머의 과거 데이터에 따르면 오늘은 평균적으로 0.3% 상승률을 기록해야 하는데 사실 올해 시장이 어려운 국면에 놓여 있죠. 그래서 투자 심리도 위축될 상황이고 S&P 500 지수가 4주 연속 하락을 기록했고 지난 8월 이후 가장 긴 연속 하락세인데 오늘 좀 보겠습니다. 네, S&P 500이 반등을 시도하면서 소폭 상승하며 조정 국면에 들어갔네요. 월가에서 4주간의 매도세가 이어진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 발표와 소비자 신뢰도 하락이 시장 불안을 가중시켰습니다. S&P 500 지수는 0.2% 올랐고요. 나스닥 종합 지수는 0.3% 하락을 했고 다우존스 산업평균 지수는 181포인트 상승했고요. 이게 저 월마트하고 IBM이 주가 상승을 조금 견인한 결과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투자 심리를 다소 개선한 것은 2월에 소매 판매 지표였습니다. 리테일 세일즈가 조금 인크리스 된 거예요. 상무부가 발표한 선행 자료에 따르면 2월 소매 판매는 전월 대비 0.2% 증가를 했습니다. 다우존스가 예상한 0.6% 증가에는 미치지 못했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증가율은 0.3%로 시장 예상과 일치했습니다. 자, 오늘 쭉 보니까 그래도 빨간색이 좀 덜한 거를 볼 수가 있죠. 첫 번째 줄이 3대 주요 지수를 포함한 지수들, 두 번째가 금값, 세 번째가 암호화폐입니다. S&P 500 지수는 목요일 고점 대비 10% 이상 하락하면서 조정 국면에 진입했는데요. 금요일에는 기술주 중심의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2%또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CFRA 리서치의 수석 투자 전략가인 샘 스토벌은 CNBC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단기 반등장에 있다. S&P 500 지수가 5,400선에서 조정을 마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고요. 이는 금요일 종가 대비 4% 이상 추가 하락할 가능성을 의미하는데 하락폭이 크진 않겠지만 이 과정에서 일부 불안정한 투자자들이 시장을 떠날 것이며 그 후 시장이 바닥을 형성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어쨌든 금요일 반등에도 불구하고 지난주는 월가에게 매우 힘든 한 주였죠. 다우존스 지수는 2023년 이후 가장 큰 주간 하락폭을 기록했고 나스닥 종합지수는 여전히 고점 대비 12% 하락하며 조정 국면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투자자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빠르게 변화하는 관세 정책과 일론 머스크의 너지 부서의 공격적인 비용 절감 조치에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죠. 이러한 움직임은 시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기업과 소비자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증폭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개혁과 글로벌 무역 정책을 위해서 일정 수준의 경제적, 시장적 충격을 감수할 수 있다는 행정부의 발언도 투자 심리를 압박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재무장관인 스캇 베센트가 어제 NBC의 미더 프레스에 출연해서 나는 35년 동안 투자업에 종사했으며 조정장은 건강한 과정이며 정상적인 일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럼 문제는 시장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더 문제다. 그런 식의 낙관적 시장이 형성되면 금융위기로 이어진다. 만약 2006년, 2007년 누군가 시장을 제어했다면 2008년 금융위기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증권의 포트폴리오 전략가인 데릭 해리스는 주말 보고서에서 미국 경제 디톡스 과정은 효율성 강화, 규제 완화, 무역 정책 개편을 의미하지만 GDP 성장세가 가시화되기 전까지 시장은 더 큰 고통을 겪을 수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한인 이민자의 대표적인 성공 신화로 불린 Forever 21. 1984년에 장도원, 장진숙 두 부부가 시작을 했던 것으로 잘 알고 있죠. 이 Forever 21이 6년 만에 두 번째로 파산 보호를 신청했습니다. 주요 원인은 쉐인과 테무와 같은 중국 기반 온라인 패스트 패션 업체와의 경쟁 심화를 지목했습니다. 미국 내 운영 회사는 청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높고 이미 350개 이상의 매장에서 정리 세일을 시작했고요. 하지만 또 뭐 인수자가 나타나서 운영을 이어갈 가능성도 열어두고는 있습니다. 이 Forever 21의 브랜드 이름과 지적 재산은 지금은 어센틱이라는 브랜드 그룹이 소유하고 있고 뭐 매각 대상은 아니라고 하는군요. 이 어센틱 브랜드 그룹은 Forever 21의 국제 매장과 온라인 사업은 계속 운영될 것이고 미국 내 사업을 이어갈 새로운 응자를 찾을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이 첫 번째 파산 이후 Forever 21은 방금 말씀드린 어센틱 브랜드 그룹의 인수로 잠시 회복세를 보였지만 경쟁 심화, 인플레이션, 공급망 문제 등으로 다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1984년에 설립된 Forever 21은 패스트 패션의 선두주자로 여겨져 왔으며 전성기에는 4만 3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연간 40억 달러 이상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적극 외국인법을 활용한 강제 추방을 발표했습니다. 우리가 또 이민자 그룹이기 때문에 이 추방과 관련된 내용을 조금 더 지켜볼 수밖에 없는데요. 주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1798년에, 1900도 아니에요. 1798년에 제정된 Alien Enemies Act를 요번에 다시 발동을 해서 베네수엘라 갱단 소속으로 추정되는 이민자 300명을 엘살바도르로 추방했습니다.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일시 중단 명령을 내렸어요. 그리고 미국으로 돌아와야 돼 했는데 일부 비행기는 이미 엘살바도르에 도착했어요. 그러니까 엘살바도르의 대통령이 그랬어요. Oops, too late. 그러면서 갱단원들을 수감을 해버렸네요. 자, 이게 미국 정부의 법원 명령 준수 여부가 불확실한데 법원이 명령했음에도 엘살바도르에 도착했고 인권단체는 법원 명령이 지켜졌는지 확답을 기다리는 중이라고 했고요. NYU의 법학 교수는 법원이 행정부의 위법 행위를 방관하면 헌법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결론 바룸라인은 보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 정책이 법원과 충돌하며 행정부의 법적 권한 남용과 사법부의 견제 기능이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거죠. 향후 법원의 대응과 추가 소송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AI 얘기를 뭐 매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구글의 딥마인드의 CEO 데미스 하사비스가 향후 5에서 10년 내에 인간과 동등하거나 더 뛰어난 인공지능, 이거를 그냥 AI라고 안 부르고 AGI라고 불러요. 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그래서 그냥 AGI라고 이제 부르네요. 현재 AI 시스템은 특정 사업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부분이 많으며 연구가 더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뭐 다른 업계 전문가들의 의견은 다소 엇갈리고 있는데요. AGI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AI 문제 해결 능력, 자율적 계획과 추론 기능을 현실 세계에 적용할 수 있도록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이 구글의 딥마인드는 다중 에이전트 시스템을 활용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며 게임 스타크래프트를 통해 AI 에이전트들이 협력하고 경쟁하는 방식을 실험하고 있다고 하는군요. 미 국가경제위원회 를 NEC라고 줄여서 말하는데 국장 케빈 헤셋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과 관련해서 향후 몇 주간 경제적 불확실성이 지속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트럼프 행정부가 다음 달 상호 관세를 시행하면 상황이 명확해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4월 2일부터 미국이 자국 제품의 관세나 비관세 장벽을 부과하는 국가들에 대해서는 보복 관세를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멕시코, 캐나다,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이민 단속 강화와 불법 펜타닐 유입 차단을 위한 압박 수단으로 활용해 왔으며 헤셋은 이에 대해 긍정적인 결과가 있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죠. 북한의 해킹 조직인 라자루스 그룹이 현재 13,500 BTC를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11억 달러 규모라고 하는군요. 이게 부탄, 엘살바도르, 핀란드보다 많다고 하는데 라자스 그룹은 2025년 2월 아랍에미레이트 소재의 바이빗 거래소를 해킹해서 14억 6천만 달러 상당의 암호화폐를 탈취했고요. 이를 대부분 비트코인으로 전환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 중국, 영국, 우크라이나 등 4개 국가의 비트코인 보유량은 여전히 라자루스 그룹보다는 많다고 하는군요. 끝으로 환율과 관련된 얘기 잠깐 하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외국인들이 이탈하면서 원화가 약세를 보이면서 환율이 다시 1,450원 돌파했는데 이렇게 뭐 하면서 보니까 조금 아까 또 1,444원으로 조금 낮아졌어요. 1,000원이 69전이고 1달러는 1,444원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원인을 분석하면은요. 달러 인덱스가 반등하면서 원화 약세의 압력을 증가했고요. 외국인이 순매도를 하는 거예요. 유가증권 시장에서 외국인 투자자가 4,360원어치 순매도하면서 원화 약세가 가속되고 있습니다. 엔화는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채권 금리는 국고채 금리는 대체로 상승했다고 하는군요. 이상 경제 읽어주는 남자 경제남을 마칩니다. 좋은 한 주 되십시오. 고맙습니다.